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일단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어. 규칙.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1, 3, 5, 7, 9, 11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럼 얘를 보면 규칙이 어때? 계속 2씩 뭐해서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또 마찬가지로 1, 2, 4, 8, 16, 32 이렇게 쭉 나가면 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계속 뭐 한 거야? 2씩 뭐 한 거니? 곱해 나간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이름상 그냥 정의는 돼 있지 않는데 그냥 쌤이 그냥 표현한 거야. 이런 것들을 그냥 연산에 대한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수열에 대한 규칙을 파악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을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양에 대한 규칙인데 예를 들자면 1, 4, 9, 16, 25, 36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의 제곱 얘는 2의 제곱 얘는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뭐가 다 완전 제곱꼴로 돼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리고 하나 더 해보면 조금 어렵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1 곱하기 2고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3 곱하기 4고 얘는 4 곱하기 5고 얘는 5 곱하기 6이고 얘는 6 곱하기 7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양에 대한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미리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는 어렵지. 이렇게 바로 생각하는 건 어렵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쌤 얘기는. 알았지?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그러고 그 일정한 규칙은 크게 보면 연산에 대한 규칙과 모양에 대한 규칙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수열을 이제부터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수열을 표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제일 앞에 첫째 항을 우리는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네 번째 항을 A4, L번째 항을 AL, N번째 항을 AN 이런 식으로 수열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일단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거를 우리는 제일 앞에 있는 항이니까 얘를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래서 A1은 이걸로 얘기하자면 A1은 1이고 A2는 4고 A3는 9고 A4는 16이고 A5는 25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걸 제1항, 2항,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제3항 그 다음에 L번째 있는 건 L항 이렇게 표현을 하고 N번째 있는 항을 우리는 제-N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첫째 항을 우리는 따로 초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알았지? 이 N번째 있는 항을 뭐라 그러냐면 일반항이라 그래. 일반항. N번째 있는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다른 건 이름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N번째 항은 항상 이름이 있어. 그걸 일반항이라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수열 자체는 알았지? 함수야. 함수란 말이야. 근데 1항, 2항, 3항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첫째 항이 1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의역이 항상 뭐로 돼 있냐면 자연수로 돼 있어. 자연수. 그래서 자연수를 쓰는 문자가 우리가 n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n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n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n번째 항을 뭐라 그런다? 일반항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열을 배울 텐데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일반항이. 알았지? 근데 그 일반항이 뭐기 때문에 어쨌든 함수란 말이야. 함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AN을 구했더니 3의 N승 빼기 1이 나왔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우리는 첫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N 대신에 1 대입하면 되니까 3 빼기 1에서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A2는 3의 제곱 빼기 1이니까 9에서 1 빼니까 8이 되는 거고
세 번장을 구하라 그러면 3의 3승 빼기 1이 돼서 27에서 1 빼니까 2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알았지? 우리가 만약에 몇 번장을 구하라 그러면 n번장을 구하라 그러면 n 대신에 n만 대입하면 되니까 3의 m승 빼기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과정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수열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게. 자, 첫 번째가 이제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일정한 값을 더해서, 그렇지? 더해서 다음항을 만드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일정한 값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공차라 그래. 알았지? 공차라 그러고 기호로는 D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다는 얘기야. 다시 일정한 값을 더해서 그 다음항을 만드는 수열을 무슨 수열이다?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지금 쌤이 예를 들어놨는데 자, 첫 장이 3이고 두 번째 장이 5고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2를 더해서 얘를 만들었고 또 2를 더해서 얘를 만들었고 또 2를 더해서 얘를 만들었고 2를 더해서 얘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규칙대로 계속 간다면 이 수열은 공차가 뭐인 공차가 2인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앞에 있는 항에다가 2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고 또 다시 2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이해됐니? 그래서 일정한 값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을 무슨 수열이다?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거 좀 우리가 알아두자고요. 자, 수열을 표현할 때 우리가 첫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이 만들어지겠지. n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지? 근데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라 그랬잖아,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자연수를 보면 1, 2, 3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이 숫자는 여기다 2를 더한 거고 여기도 2를 더한 거고 2를 더한 거라서 얘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얘가 지금 몇 번째 항이니 얘들아? n번째 항이란 말이야. 그럼 이 다음 항은 n번째 항 n 다음에 다음 항은 n에다가 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 n번째 항 전의 항은 당연히 얘보다 n에서 1만 빼면 되는 거니까 a 뭐가 되는 거야? n-1번째 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an이 n번째 항이라면 n 플러스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일정한 값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이라 그랬는데 자, 이걸 관계식으로 쓰면 이런 거야. 자, 몇 번째 항이 있는 거야, 얘들아? n번째 항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하면 공차를 더하면 몇 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정의가 되는 거야.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의는 객차가 일정한 수열이래. 그럼 일단 정의를 하자면 객차는 뭐냐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뺀 것들을 우리는 객차라 그러는 거야.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뺀 것들을 우리는 객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 객차가 D로 뭐하면 일정하면 우리는 이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 그런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객차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객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지. 다시 보면 5에서 3을 빼면 2가 되는 거고 5에서 3을 빼면 2가 되는 거고 7에서 5를 빼도 2가 되는 거고 9에서 7을 빼도 2가 되는 거고 11에서 9를 빼도 2가 되는 거잖아. 객차가 다 얼마씩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객차가 다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열을 우리는 또 무슨 수열이라 그래?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았지?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객차랑 공차랑은 서로 달라. 알았지?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1, 3, 5, 7, 9 이렇게 나가.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2가 되고 여기서 요거 빼도 2가 되고 여기서 요거 빼면 2가 되고 여기서 요거 빼면 2가 되잖아. 객차가 다 어때? 같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같은 이 값을 공차라고 말할 수 있어. 알았지? 그리고 얘를 무슨 수열이라고 그러고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개차가 얼마냐면 1이고 요 개차는 2고 얘 개차는 3이고 요 개차는 4 여기가 11이라고 쓰자. 요 개차는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개차가 다 어때?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 값들을 우리는 공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개차는 공차가 아니야. 근데 개차가 뭐하면 일정하면 그 일정한 값을 공차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쓸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야. 일정하면 알았지? 이 d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공차라 그러고 이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셈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두 번째 정의를 보면 개차가 일정하대. 그러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d로 뭐하다? 일정하다. 그러면 이것도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두는 거야. 첫 번째가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d를 더한 거고 두 번째 정의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항상 뭐하다? d로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정의 두 개 이렇게 알아두자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조금 문자로 셈이 어렵게 할게. 숫자로도 예를 들어줄 테니까 천천히 봐봐. A1을 셈이 A라고 놓을게. 알았지? 그리고 A2는 당연히 A1에다가 뭘 더하는 거야? D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 A2는 뭐가 되는 거냐면 A1 더하기 D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3는 A2에다가 D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근데 A2가 누구였냐면 얘였단 말이야. 여기서. 알았지? 그럼 여기다가 A1 더하기 D를 A2 대신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A3는 뭐가 되는 거냐면 A1 더하기 2D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써보면 A1은 A라면 A2는 A1 더하기 D가 되고 A3는 A1 더하기 2D가 되는 거야. 그러면 A4를 구해보면 얘는 A3에다가 D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A3이 뭐였냐면 A1 더하기 2D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A1 더하기 2D니까 이렇게 더해버리면 A4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A1 더하기 3D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조금 규칙이 보이니 얘들아? A1은 A1 더하기 0D야. 근데 A2는 A1 더하기 D가 되는 거고 A3는 A1 더하기 2D가 되는 거야. A4는 A1 더하기 3D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쭉 간다 보면 A10은 A1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9D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하고 여기 숫자가 하나 차이가 난단 말이야 항상.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규칙을 잘 봐봐. AN을 구하라 그러면 A1에다가 더하기 뭐 n-1D를 더하면 되는 거란 얘기야. 이게 등차 수열의 뭐란 얘기야?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된다는 얘기지. 다시 규칙을 보는 거야. 첫 장이 A1이야. 두 번째 장은 A1 더하기 D야. 세 번째 장은 A1 더하기 2D야. 2D. 세 번째 장이. 네 번째 장은 A1 더하기 네 번째 장은 A1 더하기 3D야. 3D. 열 번째 장은 A1 더하기 9D야. 9D. 그러니까 당연히 AN을 구하라 그러면 A1 더하기 뭐 n-1D를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요 n번 장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만 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3, 5, 7, 9, 1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 그럼 얘가 첫째 항이고 공차는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앞에 것만 해보면 되니까 공차가 2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N을 구하라 그러면
3 플러스 n 빼기 1 d 공차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3 더하기 2n 빼기 2가 돼서 뭐가 되는 거냐면 2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n은 얘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확인해봐 얘들아.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나오고 n 대신에 1 대입하면 3이 나오는 거고, 그치? 2 대입하면 5가 나오는 거잖아. 3을 대입하면 7 나오는 거고 4를 대입하면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수열의 n번째 항에는 뭐가 있다? 2n 플러스 1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란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공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1 더하기 dn 빼기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다시 쓰면 dn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a1 빼기 d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일반항을 보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냐면 n에 관한 몇 차 함수 형태로 1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져. n에 관한 1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우리 1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는 뭐라 그래? 우리는 기울기라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이 요게 공차인데, 알았지? 1차항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는 거야. 공차.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되고 1차 함수가 되고 1차항의 개수가 뭐다? 공차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라면 an을 구하라 그러면 공차가 얼마였어 얘들아? 2n이었지. 2니까 공차가 2니까 2n 이렇게 쓰는 거야 일단. 근데 첫 장이 얼마였어? 3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2가 나오니까 1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차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직접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3,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을 더해서 다음 항에 만들어지니까 뭐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공식을 이용을 하면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공차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3 빼기 3n 플러스 3이 되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n 플러스 6 이렇게 되더란 얘기지. 알았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an을 구하라 그러면, 알았지? 공차를 먼저 보는 거지. 여기서 이걸 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n이라고 일단 쓰는 거야. 근데 첫 장이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니까 6이 더 필요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일반항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쌤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공차 구하기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 공차를 구하기야. 자, 공차를 구할 때는, 알았지? 공차를 구할 때는 일단 수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1, 3, 5, 7, 9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그냥 여기서 요거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지. 빼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뭐다? 공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1, 그 다음에 숫자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 5가 있단 말이야. 자,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 그런 얘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야. 알았지?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첫째 항이고 얘는 세 번째 항이란 말이야. 첫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잘 봐봐 얘들아. A1이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A3이 뭐가 되는 거야? 5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1 더하기 2D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A3을 우리는 A1 더하기 2D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A1이 뭐니까? 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D가 뭐가 되는 거야?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2D는 뭐가 돼서? 4가 돼서 D는 얼마다? 2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중간에 뭐가 없으면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세 번째는 만약에 몰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3, 5, 7, 9라고 진짜 9, 11, 13, 15, 17.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얘를 보면 A4가 네 번째 항이 9라는 얘기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항이란 말이야. 여덟 번째 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17이라고 돼 있는 거야. 알았지? 이럴 때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를 A1 더하기 3D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네 번째 항이니까. 얘를 우리는 9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1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7D 이렇게 되겠지. 이게 17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연립을 하면 두 식을 빼자. 빼면 요거는 지워질 거고 여기서 요거 빼니까 4D가 되는 거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니까 D가 뭐다? 2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방법들이야. 알았지? 교과서에서 나오는 방법들인데 요거를 세인 방법으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알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셈이 아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전개했더니 dn 더하기 a1 빼기 d 이렇게 된다 그랬지. n에 관한 몇 차 함수라 그랬어? 1차 함수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바로 뭐다? 공차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1차 함수에서 1차 함수의 앞에 개수는 기울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기울기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쌤 얘기는 공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네 번째 항이 9가 되는 거고 여덟 번째 항이 17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공차를 구하라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정의역은 얘는 4고 얘는 8이잖아.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은 8 빼기 4니까 4가 되는 거고 함수값은 y의 변화량은 17 빼기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라면 4분의 8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 방법을 알면 어떤 모양이 되든 다 공차를 구할 수 있어.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들아. AN이 A래. AM이 다시 일반항이 나왔으니까 자 A M이 라지 A라고 됐고 AL이 B래. 알았지? 이럴 때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는 공차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들아? M 빼기 뭐분의 L 분의 A 빼기 뭐다? B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공차 구하는 것도 한번 해봤고 일반항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해본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차 중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 등차 중앙이야. 자, 우리가 만약에 A, B, C가 등차 수열이래. 순서대로. 알았지?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 뺀 값이랑 여기서 요거 뺀 값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등차 수열은 개차가 일정하니까. 알았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B에서 A를 뺀 값이랑 C에서 B를 뺀 값이 뭐 하다는 얘기야? 똑같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여기는 2B가 되고 A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여기는 A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항상 2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았지? 자, A, B, C가 무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이라면 항상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 B는 이걸 2배 한 게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뭐 하더라?
똑같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 B, C가 만약에 무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E, B는 뭐가 되는 거고 A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요거 이해됐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것까지도 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더해봐봐. 이 세 개를 다 더해봐. 근데 얘네 둘이 더한 게 뭐였으니까 2B였으니까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3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다시 A, B, C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2B는 중앙항의 2배 한 거는 A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알았지? 이 결과로 인해서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얘네들을 다 더한 건 중앙항의 몇 배가 되더란 얘기야? 3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등차 수열에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기억을 해 두자고. 알았지? 다시 한번 천천히 봐봐. 등차 수열의 정의를 알고 그 다음에 일반항 구하는 법 알아뒀고 또 일반항 구하려면 공차를 구해야 되니까 공차 구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 있으면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2B는 A 더하기 C가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다? 3B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기본적인 개념은 다 한 거야, 선생님이. 알았지? 기본적인 개념은 다 했는데 자, 세움의 방법으로 이제부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 첫 번째로 등차 수열의 정의야. 자, 일단 뭐라 그랬지? 첫 번째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뭐다? D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은 거지. 알았지?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였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그럼 얘는 AN은 뭐가 되는 거지? A1 더하기 N 빼기 1D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얘를 이제부터 좀 쌤이 이제부터 바꿀 거야. 이 두 가지를 이제부터 좀 바꿀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알았지? 자, 쌤이 수열을 A1, A2, A3 수열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알았지? 자,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응?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잘 봐봐 얘들아. 자, 첫 번째 일반항부터 쌤이 일단 먼저 뜯어 고칠게. 알았지? 일반항 구하는 것부터. 자, 일단은 A1이야. 알았지? 그럼 여기다 D를 더하면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D를 더하면 이 D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이 말의 정의가 그렇다는 얘기야. A1에다가 D를 더하면 A2가 되는 거고 A1에다가 2D를 더하면 A3가 되는 거야. A1에다가 3D를 더하면 A4가 되는 거야. A1에다가 4D를 더하면 A5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A1에다가 몇 D를 더하면 A1에다가 더하기 n 빼기 1D를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AN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내가 지금 A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 근데 A1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얘를 기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셈미기는 여기다가 D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2D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3D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계속 여기서 빼면 이 간격이 다 D잖아 얘들아. 간격이 D니까 여기다가 D를 더하면 얘가 되고 2D를 더하면 얘가 되고 3D를 더하면 얘가 되고 4D를 더하면 얘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A1을 기준으로 한다면 n-1d를 더해야 되지만 A2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 d를 더하면 돼 얘들아? n 빼기 2d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A3을 기준으로 해서 AN을 구한다면 n 빼기 3d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다시 하자면 이런 거야. AN은 A1을 기준으로 한다면 n-1d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꼭 A1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A2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n 빼기 2d만 더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A3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n 빼기 3d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알았지? 내가 n번째 항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n 빼기 md를 더하면 뭐가 된다? an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잘 봐 얘들아. 예를 한번 들어줄게. 1, 3, 5, 7, 9, 11, 13, 15야. 자,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고 얘가 A4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쌤이 A8을 구하려고 해. 그럼 얘는 A1을 기준으로 한다면 7D를 더하면 되는 거지. 알았지? 그럼 A1이 얼마였어? 1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공차가 얼마였니 얘들아? 2였으니까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1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얼마가 돼? 15가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말 이해됐지? 근데 A8을 구하는데 내가 A2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D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넣으면 되는 거니까 A2 더하기 6D를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A2가 얼마고? 3이고 여기 지금 A2가 3이야. 그리고 D가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여기가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이 이해됐니? 자, A8을 기준으로 하는데 A8을 구하는데 내가 만약에 A2를 기준으로 한다면 8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돼 얘들아? 6이 되잖아. 그러니까 6D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AN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AM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 요거 빼니까 뭐가 돼 얘들아? M 빼기 M이 되는 거잖아. M 빼기 뭐다? MD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쌤은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주로 얘를 많이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해됐니? 그럼 이 식에서 얘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얘가 뭐지? 얘가 공차란 말이야. 그럼 공차 구하는 식도 나오는 거야. 얘를 남긴 다음에 얘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다시 봐. AM 빼기 AM이 N 빼기 MD 이렇게 돼 있겠지 지금. 그럼 얘로 나눠주면 N 빼기 M분의 뭐야? AN 빼기 AM이 뭐다? 공차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지. AN하고 AM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공차를 구하라 그러면 N 빼기 M, X의 변화량이 있지. Y의 변화량은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AN에서 AM을 빼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공차가 되더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고치면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알았지? 자, 그럼 쌤이 아무 항이나 하나 잡아볼게. 자, 그러면 지금 쌤이 설명하는 게 등차 중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가 중앙항인데 얘하고 얘 중앙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2배 한 게 얘랑 더한 거랑 뭐가 돼? 같다 그랬잖아. 그치? 이거 2배 하면 요거 2개 더한 게 얼마야? 18이 되는 거니까 똑같잖아. 그런데 잘 봐 얘들아. 얘랑 더해도 18이야. 얘랑 더해도 18이고 얘랑 더해도 18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잘 봐봐. 어떤 중앙을 잡으면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것들을 2개를 뭐하면 더하면 항상 이거의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2배가 되게 돼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이 말을 쌤이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얘들아. A5가 있어. A7이 있어. 그리고 중앙이 뭐겠어 얘들아. A6이 되는 거지. 그럼 얘랑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A6이 되는 거 알아 몰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A5에다가 A7을 더하면 두 개를 생각하지 말고 얘를 하나로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알았지? 그러면 당연히 A5 더하기 A11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랑 다섯 번째 항이고 얘는 몇 번째 항이니까 11번째 항이니까 중앙항을 생각을 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하고의 중앙항은 A8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 A8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A3 더하기 A15를 구하라 그러면 알았지? 세 번째 항하고 15번째 항이야. 더하면 뭐야? 18이 되잖아. 그러면 9번째 항이 중앙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A9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우리가 중앙항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 항 두 개짜리를 우리는 몇 개짜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한 개짜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렇게 우리가 등차 중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다시 봐봐 얘들아. 쌤이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일단 바꿔놨어. 일반항을 이렇게 바꿔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차를 구하는 것도 이렇게 일반항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라는 게 꼭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서의 중앙만 아니라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거에 대한 중앙이기도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항이 이렇게 두 개로 더해졌는데 만약에 중앙이 있다면 그 중앙에 몇 배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배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A5 더하기 A10이야 얘들아. 알았지? 이런 것들은 얘가 어때? 더하면 얼마야? 15니까 중앙이 2분의 15항이 만들어질 텐데 수열은 자연수가 정의역이니까 2분의 15항이라는 건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못 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럼 얘는 그냥 억지로 하자면 A5에다가 A10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우리가? A5 더하기 몇 D? 5D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2A5 더하기 뭐다? 5D다. 이렇게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항이 몇 개짜리였는데 두 개짜리인데 A5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이해됐니? 물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내가 A3을 알고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A5는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A5는 A3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되고 2D를 더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이 이해됐지? A10은 A3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되는 거야? 7D를 더하면 되는 거지. 다시 A5는 A3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차이가 두 개잖아. 5, 3이니까. 그러니까 2D를 더하면 되는 거고 얘는 7개 차이가 나니까 7D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2A3 더하기 뭐다? 9D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됐지 얘들아? 근데 만약에 내가 A7항을 알고 있어. A7항을 알고 있으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A7 빼기 2D가 되는 거지. 여기가 A5가 있고 여기 A6이 있고 여기가 A8이 있고 A9가 있고 A10이 있는데 얘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2D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5는 A7에서 2D를 빼면 되는 거고 A10은 A7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돼? 3D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A7 더하기 3D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2A7 플러스 뭐다? D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쌤이 조금 뭐 그냥 기본 공식만 하고 말려고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얘들아. 그리고 이게 지금 쌤이 다 설명을 했지만 다 정석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걸 사용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우리한테 더 유리하니까 알았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두자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1, A2, A3가 있어. 잘 봐 얘들아. 이게 등차 수열이야.
얘를 다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니까 2A2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 3A2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야. 자, 중앙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2A3가 되겠지. 얘랑 얘랑 더하면 중앙이 얘니까. 근데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더해도 2A3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요거 더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결국? 5A3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결국 얘를 더하라 그러면 홀수일 때는 항수에다가 중앙을 항상 곱해주면 요거를 다 더한 값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다 더하라 그러면 중앙이 얘니까 여기다가 몇 개니까 5개니까 5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7개란 말이야. 그럼 얘가 중앙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계산할 수 있다? 7A4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등차 중앙을 활용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알았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니 얘들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자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자꾸 말이 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이 있어. 알았지? 근데 얘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래. 자, AN이 공차가 D인 수열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래. 알았지? 그런데 쌤이 두 개씩 더할게. 얘랑 얘랑 더해서 항을 만들고 얘랑 얘랑 더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A5하고 A6을 더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든 수열을 새롭게 만드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잘 봐봐. A1에다가 ED를 더하면 얘가 되지. 그 다음 A2에다가도 ED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여기에다가 몇 D를 더하면 4D를 더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다시 봐봐. 얘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1 더하기 2D라고 쓸 수 있고 얘도 A2 더하기 2D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4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첫 장이고 얘가 두 번째 장이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얼마를 더한 거야? 4D를 더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AN이 등차 수열이었는데 두 개씩 더해서 알았지? 두 개씩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은 공차가 2의 제곱 D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요번에는 세 개씩 더 할게. A1, A2, A3 4, 5, 6이야. 7, 8, 9야.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그럼 여기 몇 D 더하고 3D 더한 거고 여기도 3D 더 있고 여기도 3D 더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몇 D를 더하면 얘가 되겠어? 9D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개씩 더하면 3의 제곱 D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만약에 A1, A2 쭉 가서 N개를 더했어. 이걸 첫 장으로 보고 그 다음 N 플러스 1번 장에서 N 플러스 2번 장 쭉 가서 EN항까지 이렇게 또 하나의 항을 또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N개씩 이렇게 묶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공차가 N의 제곱 D인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을 쌤이 지금 한 번씩 쭉 설명을 했는데 복잡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론 내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자고. 알았지?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거니까 쌤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걸 보자 얘들아. 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 볼게. 자, 일반항의 활용이라고 얘기할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 7.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이 문제에서 몇 제항부터 양수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알았지? 그럼 얘가 첫 장이고 얘가 두 번째 장이고 얘가 세 번째 장이고 네 번째 장이니까 이제 몇 번 장부터 양수항이 되는 거야. 다섯 번째 장부터 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이 알았지? 그러려면 뭘 이용하는 거냐면 우리는 일반항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일반항 구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공차가 얼마니까? 2야. 2시 더해 나간 거야. 그러면 2n에다가 첫 장이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자, 일반항을 구하면 2n 빼기 9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 문제는 몇 장부터 양수가 되냐 물어봤으니까 양수가 되는 첫 장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놓는 거 우리는 0보다 크다라고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일반항을. 알았지? 그러면 2n이 뭐보다 크니까 9보다 크니까 n은 뭐보다 큰 거야? 4.5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4.5보다 큰 정수는 뭐가 되는 거야? n은 5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7이 몇 제항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7이 몇 제항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또 an을 구해. 그럼 an이 뭐가 되는 거야? 2n 빼기 9가 되는 거지. 얘가 7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2n이 뭐가 되는 거니까 16이 되는 거니까 n은 뭐가 된다?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뭐가 된 거야?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선생님 말이 조금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를 좀 풀어줄게. 알았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1번 문제를 보면 다음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뭘 구하래? 공차를 구하래. 알았지? 자, 그러면 A1이 2라고 돼 있고 A4가 11이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공차는 기울기로 구하면 돼. 네 번째 장에서 첫 번째 장이니까 4 빼기 1분의 11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9가 돼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여기도 보면 똑같이 A1은 3이고 A5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공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5 빼기 1분의 마이너스 5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얘는 4분의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답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래. 그러면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1차 항의 개수가 공차니까 얘는 D가 3이 되는 거고 얘는 D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라 그랬으니까 첫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n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지. 그럼 A1은 3 곱하기 1 빼기 5니까 A1은 뭐다? 마이너스 2고 공차는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도 A1을 구하라 그러면 n 대신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7 더하기 9가 되니까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지금 A6 더하기 A15가 61이고 A8 더하기 A16이 70일 때 A의 31을 구하라 그랬어. 알았지?
자, 어떤 항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 일반항을 구할 조건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얘네들을 봤더니 더하면 얼마야? 6항하고 15항을 더하면 21항이니까 얘는 빼고 얘랑 더하면 24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2로 나누게 되면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조건을 통해서 이 A12는 뭐가 되는 거야? 70이 되는 거니까 A12가 뭐다? 35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A12가 35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알았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뭐로 나타내는 거야? 12항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A6이라는 것 자체는 A12에다 뭘 빼면 되고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빼기 몇 D? 6D를 하면 되는 거고 A15는 A12에다가 뭐 3D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게 61이래. 알았지? 그러면 요게 얼마니까? 요게 35고 A2가 35라 그랬으니까 요것도 35니까 여기 70이지. 알았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D가 되는 거지. 다시 정리하면 70 마이너스 3D가 6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3D는 9가 되겠지. 그래서 D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됐니? 그러면 A3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누굴 알고 있으니까 A12를 알고 있어. 알았지?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19가 되나? 그러니까 19D를 하게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12가 35였고 그렇지? D가 3이었으니까 3을 대입하면 3, 9, 27, 5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90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이해되니? 다시 한번 천천히 잘 봐봐 얘들아. 항이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란 얘기야. 그래서 6하고 16이면 더하면 24잖아. 그럼 중앙항이 2로 나누게 되면 중앙항이 12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랑 더하면 2A12가 되는 거야. 그게 70이니까 A12는 35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랑은 더하면 홀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지.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구한 요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A6이 있을 거고 A7 쭉 가다 보면 A12가 있을 거고 쭉 가다 보면 A15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얘는 여기서 거꾸로 가야 되니까 6D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고 얘는 여기에다가 3D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로 갈 때는 공차를 빼는 거고 여기 때는 공차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일반항 구하는 공식도 A1 더하기 M-1D만 쓰는 게 아니라 AM을 기준으로 한다면 N 빼기 MD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저렇게 생각을 하자고. 자, 그 다음 문제도 보면 제2항이 A2가 3이고 A7이 얼마야? 13이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바로 하자. 7에서 2 빼니까 5고 13에서 3을 빼니까 10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5D가 뭐가 되니까 10이 되니까 D는 뭐가 된다? 잠깐만. D는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5분에 그냥 10을 하면 공차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다시 X의 변화량이 여기 5고 Y의 변화량이 10이니까 공차는 이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근데 AN을 구하래. AN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인데 내가 A2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A2 더하기 뭐가 되는 거고 다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AN을 구하는 건데 알았지? 공차는 어차피 구했잖아. 그치? 그리고 A2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N이고 2니까 M 빼기 2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2가 얼마가 되고 A2가 3이라고 돼 있고 M 빼기 2 공차가 뭐였으니까 2에 2였으니까 2N 빼기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이해됐니? 그래서 일반항 구했더니 2N 빼기 1이 나온 거야. 알았지? 근데 199가 몇 장이냐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N 빼기 1은 뭐다? 199다. 이렇게 놓는 거지. 그러면 2N은 200이 되니까 N은 뭐가 되는 거야? 100이 돼서 100번째 항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문제도 아까 다 했던 내용들이야. A7이 70이고 A10이 61이야. 그러면 빼니까 어떻게 돼 얘들아? 여기 10에서 7 빼니까 3이 되는 거고 61에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D가 뭐가 되는 거라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몇 장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냐고 돼 있으니까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그럼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공차가 뭐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자, 쌤이 일반항 구하는 방법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야 얘들아. 일반항 구하는 방법, 공차 구하는 방법, 그런 거 여러 가지. 좀 헷갈려도 자꾸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일단 기본 중심은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는데 방법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일반은 구하는 방법 쌤이 아까 두 가지 방법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공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쓴 거야. 근데 7이 일곱 번째 항이 뭐가 돼야 되니까 70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1이 되는데 7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91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몇 장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냐고 물어봤으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n이 91보다 커야 되니까 n은 30점 얼마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31번째 항부터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야. A5에서 A3을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2D가 되는 거지. 그냥 2D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D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첫째 항이 얼마래? 2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AN 구하라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이 되고 1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4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근데 몇째 항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50보다 작아지냐 물어봤으니까 AN이 마이너스 50보다 작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2N은 서로 자리 바꿔주면 2N은 54보다 크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N은 2는 4, 27에 14 이렇게 되는 거지. 27보다 커야 되니까 N은 뭐다? 28번째 항부터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공차가 2일 때 다음에 뭘 구하래? n의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 알았지? 자, 그럼 이것도 잘 봐야 되라. 간단해 우리는. 자, 이 수열을 보면 여기 중간에 몇 개가 있다면 n개가 있어. 근데 이 수열은 마이너스 8부터 시작하는 수열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A1이라 그러면 여기는 A2가 될 거고, 알았지? 그 다음 건 A3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얘를 몇 번째 항이라고 놓으면 첫 장이라고 놓게. 알았지? 첫 장이라고 놓으면 여기에 몇 개가 있으니까 n개가 있으니까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첫 번째 한 개 있고 여기에 n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 앞에 n 플러스 1개가 있으니까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AN 플러스 2는 뭐가 되는 거야? 30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공차 구하는 거 배웠잖아. 항수 빼니까 뭐 여기서 요거 빼니까 n 플러스 2에서 1 빼니까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요거 빼니까 뭐가 돼? 38이 되는 거지. 이게 얼마가 된다 얘들아? 2가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19가 돼야 되잖아. 맞니? 그러니까 n은 뭐다? 18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18번째. 그래서 결국은 여기 항수는 20개가 있었던 거야. 여기 사이에 18개가 있는 거고 여기 한 개 있으니까 20개가 있었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는데 뭘 구하래? 그 세수의 합이 15이고 세수의 제곱의 합이 83일 때 이 세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생각을 해두자 얘들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대. 세 개의 숫자가 있대. 그럼 우리는 그냥 A, B, C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놓는 게 편하냐면 이렇게 놓는 게 편하지. 이런 건 좀 알아두자고. 홀수계가 있으면 중앙을 뭐라고 놓을까? A라고 놓자고. 알았지?
그럼 공차를 D라고 놓는다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되는 거고 D를 더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항은 공차를 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항이 세 개라면 이렇게 놓자는 얘기야.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럼 다섯 개면 어떻게 놓는 거야? 여기 A, 여기는 A 더하기 D, 여기는 A 마이너스 D, 여기는 A 더하기 2D, 여기는 A 마이너스 D, 2D. 다섯 개라 그러면 우리는 이 수열을 이렇게 놓자는 얘기지. 이렇게 다섯 개를 놓자는 얘기지. 알았지? 그럼 좋은 점이 뭐냐? 얘를 다 더하면 일단 뭐가 되나 봐봐 얘들아. 다 더하면 뭐가 돼? 이거 몇 배가 돼? 3배가 되니까 얘는 3A가 되는 거지. 얘도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5A가 되는 거지. 실제로 계산해도 다 더해도 이렇게 나와. 이런 걸 일단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홀수계 돼 있을 때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홀수계가 있다면 항을 이렇게 표현하는 법을 우리가 알고 있자고. 알았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만약에 짝수계가 있어. 주로 4개가 나오니까 4개일 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이 4개래. 등차 수열의 항이 4개래. 알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놓냐면 중앙을 A라고 놔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놓냐면 A 빼기 D, A 더하기 D라고 놔. 그럼 더하면 얼마야 얘들아? 이 D가 지워지잖아. D를 어떻게 하면 지워질까를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얘랑 얘를 연달아 놨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 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2D가 되는 거지. 공차가 2D인 수열로 놓은 거야 우리는. 그럼 요 다음 항은 뭐로 놔야 돼? A 더하기 3D라고 놔야 되고 요 전항은 A 빼기 3D 이렇게 놔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짝수계에서 어차피 D가 소거되게끔 우리가 표현을 할 거야. 설정을 할 거야. 그럼 내가 A-D하고 A 더하기 D를 놨다면 어차피 뭐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거 빼니까 몇 D가 되는 거야? 2D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수열은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2D를 더해서 A 더하기 3D가 돼야 되고 여기는 2D를 빼서 A 빼기 3D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항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얘기.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한 문제만 더 할게. 쌤이 하나를 빼먹어서. 자, 이 문제 봐봐. 자, 다항식 fx가 있는데 2차식이야. 2차 함수인데 얘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순서대로 뭐 하는데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럴 때 a 값을 구하래. 그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잖아 얘들아. f 마이너스 1이라 그러고 얘로 나눈 나머지는 f1이라 그러고 얘로 나눈 나머지는 f2가 되는 거지. 그럼 f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a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3 빼기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1은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1 대입하면 뭐가 되지? 1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3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지. 알았지?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4 더하기 2a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2a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순서대로 뭐 한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알았지? 그럼 우리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여기다 몇 배 한 개? 2배 한 개 얘랑 더한 거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2배 하면 2a 더하기 3은 3 마이너스 a 더하기 2a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2a 플러스 6은 3 마이너스 a 더하기 2a 플러스 6인데 고맙게도 여기가 한꺼번에 그냥 다 지워지네. 알았지? 그래서 3 빼기 a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뭐다? 3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자, 쌤이 이 문제를 지금 풀지를 않았어. 이거 마저 풀자. 자, 다시 보자. 일단은 항 설정하는 방법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대. 세수가 있는데 그 합이 뭐라고 돼 있고 15라고 돼 있고 세수의 제곱의 합이 83일 때 세수를 구하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세수를 a-d, a 플러스 d 이렇게 세수를 놓은 거야. 알았지? 그럼 다 더하면 3a가 될 텐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 15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러면 a는 뭐다? 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 수를 다시 표현하면 5 빼기 d, 5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또 세수의 제곱의 합이 얼마래 얘들아? 83이라 그랬으니까 5 빼기 d의 제곱, 5의 제곱, 5 플러스 d의 제곱 이게 뭐가 되는 거야? 8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전개해보면 d의 제곱, d의 제곱이니까 이 d의 제곱에다가 25, 25, 25니까 어떻게 돼? 75가 되는 거지. 이게 8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d의 제곱은 뭐가 돼서 8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d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세수를 이렇게까지 줄여놨는데 만약에 d가 뭐라면 2라면 3, 5, 7 이렇게 세수가 되는 거고 d가 뭐라면 마이너스 2라면 여기가 7, 5, 3 이렇게 세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세수는 3과 5와 7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 알았지?